60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 며느리가 저에게 보여준 것 하나로 인해 제가 아들 앞에서 용서를 빌어야 했던 그 순간을 정말 땅에 묻히고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가 후회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화면 2번을 누르시면 사연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결혼 35년 차주부로서 나름대로 세상 물정을 안다고 자부했었어요. 특히 며느리를 고르는 눈만큼은 정말 까다로웠죠. 제 아들 민수는 올해 36, 대기업에 다니는 괜찮은 남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데려온 여자를 보고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첫인상부터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키는 작고 화장도 진하지 않고 옷차림새도 그저 그랬죠. 더군다나 직장도 작은 회사 사무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데려올 여자치고는 너무 평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속으로만 끙끙거렸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예물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해준 예물이 고작 200만 원짜리 반지 하나와 목걸이 하나였던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친구들 아들들은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어치는 해줬다고 자랑하던데 말이에요. 더 가관인 건 며느리 집에서 가져온 예단이었어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한복은 기성복이었고 신발이나 가방도 그저 그런 브랜드였어요. 이걸 보고 저는 속이 뒤틀렸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집안 딸과 결혼해도 되는 건가 싶었죠. 저는 그날 밤 아들을 불러서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했어요. 예물부터 시작해서 며느리 집안 형편 그리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까지 모든 걸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죠. 특히 예물 문제는 정말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른다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저를 타박했어요.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이런 순진한 아들을 둔 제가 바보 같았죠. 세상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모르고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며느리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은근히 집안 얘기를 꺼내고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넌지시 떠보곤 했죠. 며느리는 매번 조용히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저는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제 착각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겉모습과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선입견에 사로잡혀 소중한 사람을 놓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물 논란이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정말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며느리 예물이 초라하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친구들 모임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날 저는 며느리를 따로 불러서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안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했죠. 물론 말로는 부드럽게 했지만 속마음은 정말 단호했어요.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민수 오빠를 정말 사랑한다고 시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노력하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더 답답했어요. 이렇게 뻔뻔하게 매달릴 줄이야. 더 가관인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며느리와 이야기한 내용을 전해 듣고는 완전히 발끈했거든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면서 자기는 절대 그녀와 헤어질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한심했죠. 이렇게 철없는 아들을 키웠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욱 강경하게 나갔어요. 만약 그 여자와 결혼한다면 앞으로 저와는 연을 끊겠다고 아예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35년을 키워놓은 아들이 이런 여자 때문에 가족과 등지는 걸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정말 괴로워했어요. 며느리와 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매일 밤 한숨만 쉬었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안해했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확신했어요. 역시 이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서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모두 불러서 최후 통첩을 했어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라고, 만약 그 여자와 결혼한다면 정말로 인연을 끊겠다고 했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의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한 며느리감이란 어떤 건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은 겉모습에 속아서 진짜 보석을 놓친 적이 있으신가요? 파혼 선언을 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만나서 꼭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간을 내달라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만나기로 했죠. 며느리는 약속 장소에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화장도 세련되게 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제 와서 꾸며봤자 뭘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에게 명함 하나를 건넸어요. 저는 그 명함을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거기에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며느리의 진짜 직업과 지위가 말이에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그 작은 회사의 사무직이 아니라 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거예요. 게다가 그 회사는 IT 분야에서 나름 유명한 기업이었고 며느리는 젊은 나이에 회사를 일군 성공한 사업가였던 거죠. 저는 그 순간 정말 멍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통장 사본 하나를 보여줬거든요. 거기에는 제가 평생 보지 못한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진 진짜 부자였던 거예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이 돌아갈 뻔했죠. 며느리는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자신이 왜 그동안 진실을 숨겼는지, 왜 평범한 직장인인 척했는지 말이에요. 진짜 사랑을 받고 싶었다고,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물 이야기도 나왔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받은 그 소박한 예물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더 소중했다고, 진심이 담긴 선물이라서 더 값졌다고 했어요. 만약 자신의 재력을 알았다면 아들이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그래서 일부러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진짜 보석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정말로 민수 오빠와 헤어지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시어머니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자신이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과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땅에 묻히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며느리를 놓칠 뻔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겉모습에 속아서 진짜 가치를 놓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며느리의 진실을 알고 집에 돌아온 저는 정말 멍한 상태였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생각하니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서 정말 심각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때 직감했어요. 아들이 며느리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은 저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며느리를 만나고 왔냐고, 이제 알겠냐고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작아졌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좋은 며느리를 모독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저에게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싶어 했다고, 하지만 자신이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길 바랐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들이 저를 테스트한 거였던 거예요. 제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지, 진짜 며느리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지 시험해 본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 테스트에서 완전히 낙제점을 받았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며느리의 배경이었어요. 아들이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며느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진짜 성공한 여성이었고 사업 실력도 뛰어난 인재였던 거죠. 게다가 성격도 겸손하고 따뜻해서 직원들한테도 인기가 많다고 했어요. 그때 아들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36살 어른이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용서를 빌었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한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머니를 시험한 것도 잘못이었지만 더 큰 잘못은 며느리가 상처받는 걸 지켜본 거라고 했어요. 진작에 진실을 말해서 오해를 풀었어야 했는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며느리가 고생했다고 자책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놀라웠고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도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고백했죠. 며느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진짜 가치는 속에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편견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놓칠 뻔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현재 저희 며느리는 정말 좋은 며느리예요. 재력도 재력이지만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저를 친어머니처럼 잘 모셔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져요. 정말 소중한 며느리를 놓칠 뻔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